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30 후반 모모 씨와 만나는 여자분은 이 글을 꼭 보셔서 부디 한때에 저와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정보를 알지 못하니 부득이하게 게시판을 빌려 제 입장의 이혼 사유를 말하고자 합니다. 전 이 씨의 전처이고 1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건너 통해 알고는 있었지만 이미 남이기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혼 사유를 자신만 피해자인 것처럼 포장하며 떠들고 다닌다는 것을 듣고 말았네요. 저는 그간 이혼한 상대방에 대한 얘기하고 다니는 건 내 얼굴에 침 뱉기라고 생각하고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가급적 언급을 피하고 있었는데 비겁하게도 그 남자는 저를 세상에서 가장 악랄하고 나쁜 여자로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이혼했다, 성격 차이 이혼이다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다니는 건 이제 남이라도 예의가 아니지 않나요? 성격 차이 이혼, 어쩔 수 없이 한 이혼? 성격 차이였으면 1년 넘게 연애하고 결혼 준비하면서도 어떻게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았을까요?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고 싶어 협의 이혼으로 끝낸 건데 그게 어떻게 어쩔 수 없이 한 이혼일까요? 이혼은 가해자가 없는 둘 다 피해자가 되는 사건일 뿐이거늘 혼자만 피해자인 척하는 게 역겨울 지경입니다. 저는 그 사람과 헤어졌다는 것보다는 내가 이룬 가정이 깨졌다는 상실감과 죄책감에 힘들어했었는데 그 남자가 하고 다닌 얘기를 듣고 나니 그 시간이 아까울 지경입니다. 먼저 유별한 형제애는 형제애가 아니라 열등감과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친 병리적 가족간이며 원 가족에게서 분리되지 못한 남자입니다. 20살 무렵에 부모님 두 분 다 여의고는 말수가 적고 외로워 보이는 사람 같지만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저와 다툼이 있을 때마다 작은 누나네 집으로 나가서는 며칠씩이나 돌아오지 않았어요. 대체 어떻게 말을 했는지 누나 내외도 돌려보내지 않고 그 사람 받아주고 있더군요. 그 뒤로 화해와 다툼을 반복하고 그 사람의 가출도 반복되었습니다.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누나들이 본인이 나온 이유에 대해 묻지도 않는다고 해서 시가에서는 잘 모르고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누나들도 그동안의 일을 다 알고 있더군요. 본인이 낱낱이 부부 사이의 일을 까발려 놓고서는 어쩜 그리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지 그 표정이 잊혀지지도 않네요. 결국 그 사실을 알고는 화가 잔뜩 나 있는 제게 작은 누나란 사람이 전화로 하는 말이 내 동생한테 거짓말 한다고만 하는데 이따 와서 거짓말 했는지 하나하나 따져보자고, 너희 부모님도 모시고 오라고. 제게 대놓고 너희 부모님이라는 지칭하는 것을 듣고는 이성을 잃고 그간 그 사람이 제게 거짓말을 한 것들을 다 얘기했습니다. 작은 누나는 제 얘기 들으며 울고 있는 반면 큰 누나는 당차게 제게 말하더군요. 내 동생이지만 정말 나쁜 놈이라고. 내 동생 정말 나쁜 놈이니까 너희가 다시 산다고 해도 본인이 우리 부모님께 무릎 꿇고서라도 이혼시키겠다고. 누나들 참 가관이죠. 그간 큰 누나는 재산세 많이 낼까봐 그 남자 명의로 집을 사고 둘째 누나 남편은 신용불량자라 그 남자 명의 빌려서 도시락 가게 차리고는 결혼 후에도 저 몰래 대출 받아주고 통장 개설, 카드 발급 등 동생 명의 빌려서 하면서 동생 이혼에는 왜 그리 적극적인 건지 몇 시간 후에 그 남자 하는 말에 이 관계가 끝났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누나들에게 자신의 치부를 얘기했다고 누나들에게 무릎 꿇고 빌 수 있겠냐고 하더군요. 이젠 우리 관계 자기 손에서 떠났다고 누나들 손에 들어갔다면서요. 그때까지 이혼만큼은 안 된다고 생각도 했었지만 누나들에게 굽힐 생각 또한 없었습니다. 결혼할 때도 양가 도움 하나 없이 시작했고 저는 제3이야 명절이며 제 도리를 안 한 건 없었으니까요. 그 다음날 그 남자 들어와서 하는 말이 큰 누나가 화가 나서 한 말이라고. 참 어이없죠. 그 뒤로 수많은 다툼과 가칠 끝에 별거. 이혼 수순을 밟게 됐고 이혼한 후 이번에도 큰 누나가 제게 말을 하더군요. 가족이 어떻게 딸이 이혼하는데 말리지는 못할 망정 방관하냐며. 그게 가족이냐고. 우리 가족은 안 그런다고. 화가 났던지 안 났던지 간에 제 얼굴 보며 이혼시키겠다고 한 건 본인이면서 그 뒤로 제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했으면서 정작 이혼 후에 이혼을 방관했다며 우리 가족을 원망하고 있더군요. 이혼 과정에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 부모님을 너네 부모님이라고 하는 말을 몇 번을 들었는지도 모르고 예물까지 해줬는데 시부모 대접 안 해줬다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더욱이 그 남자는 이혼하면서 큰 누나 마음 달래주고 싶으니 예물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나 예물 한 세트 해주고 엄청난 시부모 대접 받을 줄 알았나 봅니다. 저는 그 남자보다 연봉도 더 많이 받으며 맞벌이했고 1시간 넘는 출퇴근 거리 힘드니까 친정에서는 차도 사주고 제가 출퇴근 시간 정확한 직업이라 집안 살림도 제가 거의 도맡아 했습니다. 더욱이 우리 엄마는 맞벌이하는 저 대신해서 반찬 만들어 보내기 바빴는데 도시락 가게 하는 작은 매형은 집에 반찬 한 번 준 적이 없습니다. 알고 보니 그 남자가 그랬다더군요. 장모님이 반찬 해주시니까 필요 없다고. 신혼집에 가구 들어오던 날마저도 언니랑 엄마랑 같이 가구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있는데 자기네 가족들 오기로 했다며 우리 가족들은 집에 가라고 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또한 시가에서는 집들이 하라 난리쳐서 집들이까지 해놓고는 정작 우리 아빠는 그 집에 한 번도 모시지 못한 게 마음이 쓰리네요. 암튼 각설하고 저만 이해할 수 없는 건진 모르겠지만 30 넘은 성인이 결혼을 했으면 부부 사이의 일에 양가가 개입하면 결국 파국을 만든다는 걸 그 사람들은 몰랐나 봅니다. 저는 제 가족에게 얘기 안 하고 꾹꾹 참고 있었는데 저와 다투다가 결국 그 남자가 우리 엄마 생일날 새벽에 찾아가서 제가 잘못한 일들 다 얘기한 덕분에 결국 우리 가족들도 다 알아버렸습니다. 암투병 중인 아버지만은 알지 않길 바랬는데 결국 아시게 되었고 얼마 후 아버지는 제게 말씀하시더군요. 다 큰 성인이니 네 선택에 맡기겠다. 그래도 아빠이자 인생 선배로 조언하자면 시가에서 모두 다 알고 있는 이상 이혼을 만류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가족은 이혼해라 마라 하는 게 아니라 만일 내가 어려운 선택을 내리고 돌아오면 고생했다고 다독여주는 게 가족이다. 그 얘기 듣고는 일하면서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까지도 자신들 잘못을 모르고 동생 명의 이용하기만 바쁩니다. 그러니 만일 결혼까지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신용도나 여신 거래 내역 등은 꼭 확인해 보세요. 둘째 매형이 실소유자지만 정작 명의는 그 남자이고 2천만 원 넘게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다음으로 이는 진실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혼인신고한 기념으로 준 용돈으로 집 앞 노래방에서 친구랑 노래방 도우미 불러서 논 거 걸리고도 끝까지 발뺌하다가 그럼 내가 노래방 가서 확인해 본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자기가 도우미랑 잠을 잤냐 바람을 피웠냐 하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던 사람입니다. 또 불법 토토도 하는 거 걸려서 일주일 정도 정리할 시간을 주고 그 후로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약속해놓고는 바로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베팅. 그래놓고 찔렸는지 통장 잔액 채워놓고는 제가 거래 내역 확인해서 또 들키자 거래 내역 봤다고 화내던 사람입니다. 결국 별거 하는 동안에도 현금 서비스 받아서 불법 토토하고 이혼 확정일 이틀 전까지도 승률에 대해 게시글을 올리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도 스물 도구가 필요했다며 합리화하기 바쁜 사람이 없고 또 그 사람 말로는 작은 누나가 동생이 불법 토토한 것에 대해 집을 날린 것도 아니고 제가 유별나다고 뭐라고 했다네요. 자기 아버지가 노름에서는 청주에서 세간살이 다 날리고 가족들이 버스도 안 다니는 산으로 도망가서 산 것은 생각도 안 나나 봅니다. 그것 말고도 거짓말을 한 것이 무수히 많았죠. 관계 회복을 위해 부부 상담 받으러 간 병원에서도 의사 앞에서 거짓말, 후에 의사는 제게 그 남자는 본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모두 선의의 거짓말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것에 죄책감도 없는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저 만나기 전 몇 년간 수절한 것처럼 순진한 척하더니 정작 자기보다 13살 어린 미혼모 만나면서 온갖 사탕발림을 했더군요. 본인 돈 많다고. 본인도 나이가 있고 그 여자아이에게도 아빠가 필요하지 않냐며 결혼을 언급했다고. 저 만나기 전의 일이니까 문제 삼으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저는 직업 특성상 30 중반 남자가 20대 여자를 이성으로 보는 것을 이해 못하는 편입니다. 만일 결혼 전에 과거가 있는 줄 알았다면 결혼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놓고는 정작 자신이 그 여자에게 이용당했다며 불쌍한 척 하더군요. 나중에는 본인 과거 가지고 뭐라 한다고 또 매형이랑 누나들에게 뽀로로 달려가면서 말 전하고 더욱이 35살에 1,000만 원 모은 곳이 돈 전부였으면서 본인이 그게 돈이 많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리고 허리 안 좋은 거 알고는 있었는데
절대 디스크는 아니라고 몇 번이나 강조해놓고는 결국 결혼한 지 몇 개월도 안 되어 디스크로 입원까지 했었네요. 본인이 허리 디스크인 거 진작에 알았으면서도 극구 디스크는 아니라며 거짓말. 큰 누나는 그 얘기에 그 나이 남자 허리 디스크 없는 사람 없다며 또 동생 쉴드 치기 바쁘더군요. 결정적으로 무엇보다 그 남자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대체 자기 자식을 죽음으로 내몰고 간 값을 어떻게 받으려고 하는지 아이 떠난 날로부터 이틀 동안 저 방치해두고 집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작은 누나랑 밥 먹고 본인 부모님 산소에 다녀왔더군요. 그 시간 동안 저는 꺼진 전화기만 보며 밥도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그렇다고 친정에는 그 남자 욕먹일 것 같아 가지도 못하고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고 그 후로 2달 내내 하혈을 하며 힘들어하면서도 이혼을 섣불리 결정 못하고 있었던 제가 어리석었죠. 그렇게 이혼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도 못한 상태로 괴로워하며 몸무게가 10kg 빠질 정도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끝내 항우울제와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지경까지 도달하면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행복해지려고 한 결혼인데 항우울제까지 먹으면서 괴롭게 살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게 할 수 있는 잡을 지푸라기조차 없었거든요. 그 남자가 저에 대한 온갖 거짓말로 동정을 유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소름 끼치고 저에 대한 말도 안 되게 제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것을 한 번 더 알게 될 경우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혼 서류 작성하면서 본인 입으로 했던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전화도 계속 피해서 어쩔 수 없이 찾아갔을 때 공원에서 얘기하다가 자기네 집 주차장으로 가야 경찰 부를 수 있다고 끌고 갈 정도로 이기적이고 냉정한 남자를 한때 사랑했던 기억마저 송두리째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래요. 이혼 후마저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건 그 남자인데 그 잘난 가족에게 돈에 환장한 년부터 미친년이라는 소리까지 듣고서는 더러워서 그 돈 포기했습니다. 그 남자 공고 졸업했고 얼마 전까지 공구상가에서 볼트 나르는 일 하다가는 현재는 그만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동안 생활비는 문제없으니 방통대를 다니던 직업개발훈련원에서 기술을 배우라고 할 때도 자기는 볼트 가게 그만두면 생산직밖에 갈 곳이 없다며 화를 내더니 결국 작은 매형 가게에서 도시락 배달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어찌됐건 선택은 당신의 몫이지만 부디 저와 같은 선택을 하고 상처받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사연이었습니다. 알림과 구독 설정으로 다음 사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